자, 안녕하세요. 전진명입니다. 지난번 회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제가 검수를 했던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됐더라고요. 검수에서 새로 파일 드린 부분이 좀 약간 엉켜가지고, 검수가 안 된 파일이 올라갔던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사원 판단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검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검수를 진행을 했고, 이 뭐 법조문이야 이제 틀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뭐 검수를 할 때도 항상 뭐 많이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봤고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상황 판단을 한 7문제 정도 진행을 할 거고 퀴즈 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률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자, 위촉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구하라는 걸까요? 요건을 검토를 하라는 거죠. 어떤 요건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라 라는 내용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며 또 단서 조항에 따라서 금고 이상, 5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여기서 5년도 되게 중요하겠죠?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 위촉될 수가 없다. 이거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현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뭐예요? 이 고용인들이겠죠. 고용주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제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안 되는 사람부터 지우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사람부터 지우는 게 편하고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아버지가 현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이다 이런 말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리을은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그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은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니은 디귿만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 보셨을 때 6년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외 조건은 되지 않고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현재 활동 중인 자라는 요건에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은 변호사 재직 중인 사람이 변호사 재직 경력이 10년인 사람이 되는지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보시면 변호사로 7년 이상 이런 말들 나와 있으니까 아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니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디귿 봤을 때 10년 동안 대학에서 노동경제 분야의 조교수로서 네, 재직하고 3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 문제에 관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교수다 되어 있고 아이고 조교수다라고 되어 있고 위에서 부교수 이상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하고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 뭐 5년 이상 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조교수에 대해서는 된다는 말이 없죠. 교수, 부교수는 가능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서 교수나 부교수는 가능하지만 조교수는 가능하단 말이 없다. 그렇다면 디귿은 안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연구기관도 3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디귿도 부족하겠구나 하시면 답이 1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1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 어떤 부분이 제외 조건인지 어떤 부분이 충족된 조건인지 확인해 가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3번이든 4번이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4번이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네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대입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냥 선지가 있으니까 선지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 팁만 말씀드리면 선지를 활용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에 5번, 6번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인데
계산에 트리키한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뒤쪽 문제들 좀 보고 나서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7번은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진술이 참인 것을 참으로, 거짓인 것을 거짓으로 네,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을 의미하며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정확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 정확도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그냥 참을 참으로 또는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이종 오류 또는 일종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하는 건데 먼저 판단과 실제라는 거를 이제 나눴을 때 판단이 참이고 판단이 거짓인 것, 실제가 참인 것, 실제가 거짓인 것 이렇게 두 가지 2x2로 나눠놓고 요 TT, FF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을 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60%, 거짓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또 60%, 거짓을 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또는 참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각각 40%다. 요걸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기억선지 보시면 탐지되는 대상이 100건이며 이것이 모두 참이다. 참인 진술이다 라고 했을 때 60건에 대해서 참으로 판단하고 40건에 대해서 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뭐 반대로 판단할 가능성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체 중에서 n개만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특성을 가질 확률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배웠을 거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친구들은 다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항분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을 모두 합쳐서 몇 번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고르고자 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을 때 두 사건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A라는 사건이 P 확률이라면 B라는 사건은 1 빼기 P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번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확률. 뭐 이런 거 이제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때 이걸 활용을 해서 기억선지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100건이 있고요. 100건 중에서 60건을 참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했고 참일 확률은 60%니까 참일 확률은 5분의 3의 3이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판단한 경우랑 잘못 판단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또 40건만 그렇게 판단할 확률은 5분의 3에 40, 5분의 2에 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때 100시 60과 100시 40은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주면 되고 이것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100시 60은 100시 40이랑 같다. 이거 간만에 들으니까 헷갈리죠? MCN은 MC N-N과 서로 같다. 요거는 어릴 때 했던 건데 좀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고요.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도 바로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위쪽은 5의 5분의 3의 60승이니까 5분의 3을 곱한 게 더 많고 아래쪽은 5분의 2를 곱한 게 더 많으니까 당연히 위쪽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서 맞는 거고 정석적이지 않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맞게 생각할 수 있는가. 자, 참을 참으로 판단했을 확률이라고 했을 때 각 건당 전부 다 5분의 3으로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있고 5분의 2라고 거짓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 거예요. 60건에 대해서 참으로 판단할 확률. 그냥 100건 중에서 5분의 3 했을 때 60개는
참으로 나올 거고 40개는 거짓으로 나올 거다. 그냥 우리가 기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가장 높잖아. 그럼 그 기대값 바깥에 있는 건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편하다. 자, 100건 중에서 60%라고 하면은 네, 60건이잖아요. 요게 참이다라고 나올 확률이 40건이 참이다라고 나올 확률보다는 좀 더 높아 보인다. 네, 요 기대값을 접근을 해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다음 니은에서 탐지 대상이 된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20건이라면 갑의 거짓말 탐지기가 이것 중 100건 중 참으로 판단한 것은 총 32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가장 높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건의 참 중에서 참인 진술 20개 중에서 5분의 3 해서 제대로 맞춘 거 했을 때 총 12건이 나올 거고 80건인 거짓인 진술에서 잘못 맞춘 것, 잘못 판단한 것 5분의 2, 40%를 해주면은 총 32건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44건이 나오게 된다. 자, 기억선지는 이항분포라는 걸 썼는데 왜 니은은 기대값을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표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고 니은 선지는 보시면은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확률. 자, 둘 다 가능성인데 판단할 가능성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것은 기대값인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확률이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파악을 하시면 이제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고 물론 위에 기억선지도 기대값을 풀어도 크게 무방하긴 하지만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니은선지는 이제 기대값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쉽다. 우리의 목표가 요 건들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값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니은선지는 틀린 선지다.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은 맞겠죠. 자, 이제 디귿 선지 보면 되겠죠.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이때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100건 중 거짓으로 판단한 진술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현재는 참인 진술 중에서 참이라고 판단한 게 6개, 거짓인 진술 중에서 참이라고 판단한 진술이 36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반대로 치자면 4개, 그리고 54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합치면 58개가 일단 거짓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정확도가 100%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정확도가 100%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참인 것은 10개, 거짓인 것은 90개가 나올 거예요. 자, 정확도가 올라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짓으로 판단한 진수 자체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겠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를 볼게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80%고 그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5건인 경우 자 15건 중에서 12건은 참이라고 그리고 3건은 거짓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나머지 85건 중에서 참이라고 판단한 것, 거짓이라고 판단한 걸 나눠보면은 참이라고 판단한 건 34개,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 51개가 되겠습니다. 자, 탐지기가 총 31건을 한 건을 참으로 판단했다면 이라고 돼 있고요. 총 31건을 참으로 판단했다면 이 중에 거짓인 진술이 12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 밑에 34, 51 적었는데 이건 잘못 적은 거고 17 그리고 뒤에 5분의 죄송해요. 5분의 4니까 68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거짓인 진술이 몇 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뭐 요걸 지금 따져보라고 하는데 뭐 요거 자체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 판단할 것이 좀 많긴 한데 일단 보시면 이 15건 중에서 12개 그리고 85건 중에서 17개 그럼 요게 이제 29개겠죠? 29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인 거고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29건인데 31건을 참으로 판단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참이 아닌 것들을 참으로 추가를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일단은 해설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정정을 해놓을 겁니다. 문제를 바꿔도 되고 해설지를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해설지를 바꾸는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인계 15개예요. 참인계 15개고 그 중에서 전부 다가 참이 되더라도 전부 다가 참이 되더라도 나머지 16개는 다 거짓이라 해야 되죠. 그중에 거짓인 진술이 12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지웠었는데 해설지에 좀 개소리가 적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를 이제 설계를 했을 때는 아마 뭐 다른 의도로 하셨었던 것 같고 그 숫자 값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숫자를 하나만 바꿔줘도 굉장히 이제 괜찮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선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이제 이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선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해설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항문포로 리을 선지를 해결을 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애초에 15개만 참일 수 있고 나머지 85개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문장 내에서 거짓인 진술이 12건의 가능성은 없어요.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냥 리을을 지우면 돼요. 근데 이제 뭐 해설지에서는 이게 이제 참인 거랑 거짓인 걸 바꾸는 걸 상정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규칙 이해를 굉장히 물어보는 겁니다. 규칙 이해 능력을 보는 거고 보시면 두근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만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만 쌓을 수 있으며 꺾여져서는 안 된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3m 이하라야 된다. 그리고 두 길이는 기본적으로 요 칸 하나가 1m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두 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 3cm, 3m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 기억을 해두시고 이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짝대기를 적당히 그어서 효율을 따져보는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내용 잘 보시면 효율은 뭐라고요? 넓이 나누기 길이. 자, 그러면 기억 선지에서 그려보시면 3칸 이하로 뭔가를 만들어서 칸을 최대한 채우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만들어 보시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재밌죠? 저는 뭐 이런 거는 정말 아이디어란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재밌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겠다. 자, 이거 제가 되게 빠릇빠릇하게 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간척지에 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직선밖에 만들지 못한다면은 튀어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줄 그어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두면 된다라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막아두면 그게 끝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걸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효율을 따지시면 되는 문제다. 얘는 3분의 5, 여기는 4, 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오른쪽이 더 크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2분의 7이라서 여기는 3.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 1자리도 있고요.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또 0.5, 위에 2라고 적지는 않겠죠? 얘네 둘 다 0.5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길이가 1, 두 길이가 2고 이거니까 1이네요. 죄송해요. 1이네요. 1. 여기도 1이다. 그다음에 아래쪽 거는 2다. 여기도 1. 자, 요거 얼마일까?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 나오겠죠? 10. 네, 10이고 2 나눴으니까 여기는 5다. 그럼 디귿이 가장 크고 그다음 기억, 그다음 니은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5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제가 프리테스터들 보니까 막 이 직선으로 그어야 되는 걸 꺾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굉장히 어렵게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는 규칙 이해하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해주세요. 뭐 문제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나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9번이 아니라 10번이 어려운 거죠. 죄송합니다. 9번은 어렵진 않아요. 9번 어렵진 않지만 조금 귀찮은 문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일단 이게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랑 온도 측정 결과랑 난방 점수를 근거로 판단해서 빈칸을 채우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난방 점수랑 온도 측정 결과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표를 최대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조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난방 점수라고 나와 있는 걸 A동 옆에다가 또 B동 옆에다가 C동, D동 옆에 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는 안 봐도 된다는 거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네, 얼마나 편해요. 내가 봐야 될 시선을 딱 고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단 여기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만 본다. 자, 그랬을 때 이 7686 이걸 알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뭘까? 자, 이 온도차 점수라는 걸 다 더해서 난방 점수가 되는데 이 7686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세 개를 더해서 7점 또는 6점 또는 8점 또는 6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 2, 1, 0을 더했을 때, 세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가장 큰 값은 9예요. 맞죠? 가장 큰 게 9란 말이에요. 그러면 C동 같은 경우에 C동 같은 경우에 숫자 값이 8로 나와 있는데 8은 9랑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얘는 8이라는 거는 이 위에 3, 2, 1, 0으로 만들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능한 순서쌍이 3, 3, 2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층, 10층, 20층 각각의 경우에 3, 3, 2의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느 하나가 2점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3점이 나오는 거겠지. 그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값들을 위에 적어 놓고 약간 부정방정식처럼 접근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A동은 어떻게 되냐? 331이나 322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A동 같은 경우에는 기억님 디귿이 없다는 거. 물음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B동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0층 같은 경우에는 36, 16 차이가 14니까 2점. 그 다음에 20층 같은 경우에는 29, 10이니까 17 해서 당연히 온도 차이가 1점. 그러면 1층은 3점 차이, 3점이 나와야 되겠죠? 3점이 나오려면 차이가 10도씨 미만이라 해야 되니까 22도씨에서 31도 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거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만 나와 있는 걸 빼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31도에서 10을 빼요. 그러면 21이 나오겠죠. 그거보다 1도 크다라고 하면 22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기억을 22로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C동을 볼 건데 C동에서 1층이 32, 20이에요. 그럼 차이가 12도죠. 여기서 2점이네요. 나머지는 3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은은 23도 이상이 돼야 되겠죠. D동 볼게요. D동에서 요 차이가 9점이죠. 9죠. 9도시죠. 그러면 3이고. 그럼 얘는 13이에요. 차이가 2점. 그럼 여긴 또 1점이 나야 되겠죠. 1점이라는 거는 20도 이상에서 15도 이상에서 20도 미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빼서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7 이상에서부터 7 이상에서부터 11 사이 뭐 이런 값이 나오겠다. 이걸 모두 충족하는 걸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 22보다 작은 값을 갖는 3번 일단 바로 기억 때문에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은에서 23도 이하 다 지워줘야 되죠. 23도 미만 다 지워줘야 되죠. 지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귿에서 7에서 11도 사이 가능한 건 1번밖에 없겠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고 지워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9번은 1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빡세죠? 이번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요건 기출문제 변형이잖아. 여러분 느낌 딱 오셨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아마 이거 제가 변형했었던 문제 같은데 예전에 그냥 사실 저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모순 없게 만들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엄청 빡빡해진 문제긴 해요. 근데 요 조합 가능한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두 번, 세 번 나올 수는 없고 나온다면 기출문제 변형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그래도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나요? 전체에서 3을 다 뺀 겁니다. 전체에서 일단 3을 다 뺐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이렇게
이 4가 있는 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거죠. 얘네들만 비교하자는 거야. 자, 왜 얘네들만 비교를 해도 되냐? 자, 이 문제의 목적은 뭐예요? 이 등수를 통해서 이 각각의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각각의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수들을 비교를 뭔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등수는 뭐지? 결국은 점수가 누가 더 높냐를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무를 봅시다. 갑과 무를 보면은 갑이 무보다 한 등수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갑이랑 무의 점수를 뺐을 때 뭔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다들 4점짜리 3개, 3점짜리 2개를 받았으니까 이 가중치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때 갑 같은 경우엔 열정이 높고 무 같은 경우엔 잠재력이 높아요. 열정과 잠재력의 점수차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열정에서 1점을 더 받았을 때, 잠재력에서 1점을 더 받았을 때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서부터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가중치가 A, B, C, D라고 했을 때, 열정의 가중치가 잠재력의 가중치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모양으로 뭔가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를 다 비교를 해야 할 수가 있어. 사실 뭐 두 개씩 뽑아서 다 비교를 해도 되고 뭐 그것까지는 귀찮다라고 하면 일부만 뽑아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표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9점을 줬고요. 논증력에 대해서도 그냥 다 1점을 줬어요. 이걸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문제풀이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력이 가장 높고 어차피 논증력이 가장 낮으니까 이것들끼리 비교를 또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갑과 을도 표현력과 가치관 말고는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열정과 가치관 말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갑이 당연히 1등이니까 표현력보다는 그래도 가치관이 더 가중치가 낮겠죠.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걸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거는 잠재력이랑 가치관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자, B가 D나 A보다 크다는 건 알았어. 뭐 E보다도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C보단 작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C보단 작을 거고 당연히 E보단 클 거야. 그럼 DA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지. D랑 A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이걸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D랑 A만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찾아보자. 있나? 있죠? 을이랑 무를 비교를 하시면 D랑 A가 서로 다르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근데 무가 2등이니까 당연히 잠재력이 A보단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가중치 순서입니다. 제일 높은 건 표현력, 그 다음은 열정, 그 다음은 잠재력,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논증력.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점수도 일정 부분은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보실 때 각 항목별 가중치는 당연히 서로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정 항목의 가중치가 6이라면 무의 점수는 87점이 돼 있는데 자, 열정이 만약에 6이다라고 하면은 DA는 5, 4, 3, 2 중에 하나일 거예요. 5, 4, 3, 2 중에 하나일 거고 이때 무의 점수는 87점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요. 어, 일단은 C, B 그리고 E에다가 9, 6, 1을 넣은 상태에서 얘네들 사이에 크기 비교를 해줄 수 있는 다른 걸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무랑 병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무랑 병은 사실 논증력에서 1점 차이 나는 건 뭐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치관과 열정에서 우리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열정이 6점이었다라고 했을 때 가치관과 잠재력이 각각 몇 점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뭐야? 을이랑 병도 비교를 해야 돼요. 을이랑 병을 비교를 했을 때 표현력과 논증력이 을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등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열정 더하기 잠재력의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을과 병을 비교를 했을 때 가치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은 열정과 잠재력의 가중치를 더한 값만큼 을보다 점수를 더 따고요. 을은 반대로 표현력과 논증력을 더한 만큼 병보다 점수를 더 따요. 요게 이제 차이다.
그럼 요거는 10이니까 b 더하기 d가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1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11까지 가능한 거란 말이야. 11까지 가능하다면 d는 5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죠. 자, b 더하기 d는 11 이상이라야 되고 그때 b가 6이기 때문에 d는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9, 6, 5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도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나올지를 평가를 해 보시면 되겠죠. 그때 무랑 병을 비교를 하는 거보다는 또 이제 을이랑 정을 비교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을이랑 정을 비교를 했을 때 열정과 잠재력 B 더하기 D는 동일하고 그 정이 더 높은 건 동일하고 반대로 가치관과 표현력이 똑같이 A 플러스 C로 이제 을한테 있는데 자,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D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B 플러스 D가 아까 뭐 11로 가정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A 플러스 C는 뭐 12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이 값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 A는 3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3보다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87이 나온다. 이 이외의 나머지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입을 해보시면은 모순이다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6, 9, 5, 1 말고는 가능한 게 없다. 그리고 병의 점수랑 정의 점수 차이를 구할 때는 요 결국은 병정을 구할 때는 가치관과 그리고 논증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차이는 4점 차이다 하시면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3, 4, 4,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지워놓고 4를 그냥 1로 생각하고 풀자고. 저라면 그냥 밑에다가 0, 0, 0, 1, 1, 1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풀었을 거예요. 너무 이제 눈이 아프기 때문에 0과 1의 표로 그려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도 막 어렵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렵게 푸는 문제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주기만 잘 생각을 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주기라니 무슨 소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숫자들이 내려갈 때 1을 제외한 나머지 모양은 이렇게 8단위로 무한 반복입니다. 8단위로 무한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숫자 2017에서 그냥 1 하나 빼주면 2016이에요. 그리고 얘 8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나눠 떨어지겠지. 나눠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눠 떨어졌을 때 가능한 위치를 봤을 때 여기 말고 더 있는 게 있니? 자, 주기성을 활용하는 문제야. 1을 제외한 2부터 9까지의 값. 2부터 9까지의 값. 여기 좀 위치 좀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2부터 9까지의 값. 8칸 움직이죠? 여기도 8칸 움직이죠? 여기도 8칸 움직이죠? 다 8칸씩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2017에서 1을 빼고 남은 2016에 대해서 8칸씩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그냥 0이라는 거죠. 그럼 0일 때는 무슨 소릴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릴까? 그냥 이 끝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끝. 이거 뭐 고민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막 이상하게 뭐 푸는 문제도 아니에요. 규칙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뭐 해설에 나와 있는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거 그냥 이게 답니다. 규칙의 주기는 8칸. 8칸씩 움직이는 거야. 그럼 2017에서 1 빼고 나머지 8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8칸 돌고 그 끝이다. 라는 거밖에 안 되고 그냥 까만색 동그라미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문제 풀어드릴 문제가 많기는 한데 음, 음, 뭘 풀어주면 좋을까? 음. 효모데우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논리 문제를 안 풀어드린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하면 하고 넘어가죠.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과목을 또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불병정 네 사람이 월요일마다 강남역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중에서 각기 다른 수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한 명은 대학원생, 한 명은 취업준비생, 두 명은 직장인입니다. 저도 대학원생인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 두 권씩 투표를 합니다. 효모데우스, 뭐 어떻게 잘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권씩. 뭐 효모데우스의 두 권이 아니라 사람마다 두 권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를 어떻게 그리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한 이런 표를 한번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정이 있을 때 위에서부터 효모데우스부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데우스는 효모데우스에서 뭐 D 그리고 어떻게 잘 것인가는 뭐 슬립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언어의 기온의 템퍼레처 적고 그 다음에 살인사건 M 이렇게 깔아뒀다라고 했을 때 이거 중에서 갑이 두 개를 선택하고 을이 두 개를 선택하고 병이 두 개를 선택하고 정이 두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 여부 같은 것들도 이 옆에 계속 이어서 붙여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갑과 정이 투표한 책은 겹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를 가는 사람들 각각 읽은 책들이 있대요.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정은 취업준비생이고 효모데우스의 투표를 안 했대요. 자, 취업준비생. 그럼 남은 거 뭐야? 대학원생이랑 그다음에 직장인 둘이겠죠. 아, 이렇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갑과 정이 투표한 책은 겹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효모데우스는 갑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효모데우스는 세 표를 받았죠. 이거 아니라도 세 표를 무조건 받게 될 텐데 뭐 아니 갑이 무조건 받게 될 텐데 뭐 이런 형태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기억은 무조건 맞겠구나라는 거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정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게 하나가 나옵니다. 갑정을 합치면 DSTM이 한 번씩 다 나와요. 갑과 정을 합치면 DSTM이 한 번씩 더 나오는데 디귿 조건 한번 볼게요. 을과 병이 직장인이라면 되어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라고 했을 때 내용에서 한 명 남은 대학원생이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되겠지. 예, 갑이 대학원생이다. 그러면 대학원생은 뭐가 되는 거야? 이때 가정이니까 그냥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대학원생은 영어 수업을 들어야 돼. 자, 영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중국어랑 일본어를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언어의 기온과 어떻게 잘 것인가가 선택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복면산장 살인 사건은 이 갑과 정 중에서 한 명만 가능하고 을병에 의해서는 선택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러면 디귿선지는 맞는 거겠구나. 자, 그러면 기억이 맞고 디귿이 맞다. 기억이 맞으면 사실 디귿이 자동으로 맞춰서 안 봐도 된다는 점이 함정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풀면서 바로 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디귿을 해결하면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은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는 아니야? 직장인은 대학원생은 아니야. 대학원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조금 옆으로 넘어가도 양해해 주세요. 아랍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영어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선택한 사람은 뭘 했어요? 효모데우스랑 그리고 효모데우스를 선택을 했죠. 일본어도 효모데우스, 중국어도 효모데우스. 그럼 남은 거 아랍어 말고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은 아랍어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이 맞게 된다. 그럼 니은 빠진 거 지워줘야 되겠죠. 음. 자, 일단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지워줄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리을선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리을선지를 검토를 할 때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갑이 중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아이고, 갑이 중국어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얘는 뭐 직장인이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얘는 이제 직장인인 거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대학원생일 거예요. 한 명이 대학원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뭐야? 한 명은 또 어,
일본어 수업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네. 이 갑이 중국어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갑은 이 휴모데우스랑 언어의 기본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정은 자동으로 어떻게 잘 것인가랑 그리고 복면선장 살인사건을 보게 되겠죠. 그럼 이 남은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학원생이 영어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영어가 아닌 이제 일본어를 받겠죠. 어,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휴모데우스에 투표한 건 안다라고 쳤을 때 어, 그냥 의리 그냥 이제 대학 그 직장인이라 가정을 했다면은 이렇게 일단 그렸을 때 나머지 한 명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은 안 된다. 답은 2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 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16번도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16번 문제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쓰면 쉬워지는 문제예요. 팬케이크를 쌓아줬는데 이게 작을수록 위로 가게 한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팬케이크가 n장이 있을 때 1, 2, 3, 4, 5 쭉쭉쭉 해서 n개의 팬케이크가 있다. 그리고 이 숫자 값이 그냥 숫자 값이 팬케이크 크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적어 놓고 그냥 비교를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쉬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배열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예요? n 팩토리얼이겠지. 배열한다니 뭔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n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순서가 섞여서 팬케이크 배치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n 팩토리얼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두 개 이상의 팬케이크에 대해서 x는 언제나 짝수다? 그렇겠죠. 팩토리얼 들어갔는데 당연히 짝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다. n은 3일 때 y는 4다라고 돼 있는데 자, 세 개를 배치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예요. 쭉 제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있죠? 얘는 한 번이면 뒤집고요. n은 3일 때 y는 4다? 이상하죠? 그리고 y는 최대니까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따져볼게요. 한 번, 얘는 할 필요 없고 여기 이거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3, 2만 따로 뒤집을 순 없지 않냐. 이거 간단합니다. 전체 다 뒤집으면 돼요. 3, 2를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을 끌어올릴 수 없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자, 1, 3, 2가 이제 가장 필요한데 일단 3, 2 사이에 넣어서 한번 뒤집어서 바꿔주면은 3, 1, 2가 된다. 얘랑 같은 모양이죠. 3, 1, 2는 어떻게 해요? 3, 1, 2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전체를 뒤집으면 21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3에서 1, 2 한 번 더 넣어서 여기도 한 번 더 뒤집어주시면 1, 2,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몇 번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하면 되잖아. 자, 얘가 세 번이면 되면 얘는 당연히 두 번이면 되는 거고 이쪽도 똑같다. 자, 2, 1 한 번 뒤집어주면 끝나는 거고 2, 3, 1 여기서 요건 또 어떻게 하니? 요거는 이제 3, 2를 뒤집어 준 다음에 전체를 다 뒤집어 주면 되겠죠? 두 번. 세 번이면 다 된다. y는 4다. 틀렸겠다. 난 디귿에서 n은 3일 때 한 번만 뒤집어서 팬케이크를 순서대로 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개가 돼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풀어봤을 때는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200장이에요. 100장 아니에요. 200장이고 그래프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면은 되게 신기하게 나오긴 하는데 문제상 틀린 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제 영역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이번엔 이제 상황 판단부터 진행하고요. 상황 판단 원리 자료 해석 순으로 해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카톡, 뭐 이메일, 뭐 카페, 그리고 법정 홈페이지까지 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